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이번에 2019년도 해가 바뀌면서 화물차 관련된 각종 제도들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일부 제도들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로 이탈 방지 2020년도 시행 ADAS라고 하죠. 올해 들어 견인차나 이삿짐, 사다리 차도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0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및 전방 추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 20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7만 5천여 대를 대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장착 비용 50여만 원 중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러나 대형 사업용 차량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다리차, 레커차, 윙바디 등 4축 이상의 자동차는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서 보조금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물 운송 사업자 단체 등의 지원 요구가 빗발을 치자 국토부는 수차례 협의 끝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 차량을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차량 7만 5천 대에서 15만 5천 대로 늘어났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 위수탁 계약서 차주는 이번 달부터 관할 지방장치 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비용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이 되고, 오는 11월 30일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지자체의 차체가 높아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센서가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이후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기술 보완을 통해 장치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면 덤프형 화물자동차도 추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연도 안에, 그러니까 2019년 11월 30일 이전에 이거를 달아야 하고, 2020년부터는 이걸로 인한 이제 그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화 자격 유지 검사. 화물차 창업자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고령자의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입법 예고를 통해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오는 2020년부터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좀 많이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0대 이상 운수사업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이번 뉴스는 올해부터는 20대 이상의 차량을 운행하는 운수업체 및 도로운영법인 자체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 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통안전 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통사고 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된다. 담당자로 지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교통안전 담당자로 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제 운수회사에서도 교통안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일 하자 반복 시 차량 교환 환불 한국형 레몬법. 우리가 신차를 뽑으면은 이거를 뽑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신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해서 같은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차 구매 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 환불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19년 1월입니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 중재하에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 통보를 한 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우리가 뭐 신차를 사고 만약에 수리를 하면 이런 증거 내역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영수증이라던가 견적서라던가 이런 거를 항상 갖고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교환 환불 중재 규정 같은 게 이게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셔서 이제 뭐 신차를 뽑으신 뒤에 뭐 같은 곳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영수증과 그리고 견적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이후에도 생산 중단, 생산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 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도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연장 및 대상 확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당초 2006년 9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까지 9번째 연장이다. 할인 대상도 늘었다. 기존에는 심야 시간대 운행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줬지만 개정 이후에는 운행 비율이 70%만 되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교통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운행 비율도 기존 50에서 80% 미만에서 20에서 69% 미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상 주요 내용들 차로 이탈 방지 2020년부터 시행이 되니까 이번 연도 2019년 11월 30일까지 지원을 받으시려면은 지원을 받으셔야 지금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고령자는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격유지 검사가 좀 심해질 것이고 20대 이상 차량에 2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운수회사에서도 교통 안전 담당자를 또 배치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차가 이제 나오고 하면은 이제 자꾸 계속해서 같은 부분이 이제 고장이 되면은 이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제도,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연장이 되고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 이 부분에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상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 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